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원비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왜 여러 번 말씀을 들으셨는데 입원비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략하게 왜 이 시점에 입원비를 다시 말씀을 드리는지를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병원에 갈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두 번째는 이미 나는 보험도 많고 여러 개 가지고 있다 이러는데요. 그 중에 각각의 예를 들면 뭐 연금 아니면 종신보험, 암보험, 입원비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요. 예전에 보험이 훨씬 더 보험 수가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비싼 보험이 있고요. 오히려 요즘처럼 사망을 잘 안 하시면 사망보험금이 훨씬 더 보험료가 옛날보다 더 줄어드는 이런 그 통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입원비만 떼서 보자고 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도 예전에 가입한 보험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최근 2년 전에 가입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입원비만 떼서 말씀을 드리자면 90년대에서 2010년 또 2020년 이렇게 크게 나누자면요. 요때 가지고 있는 보험 중에는 특징이 아마 여러분들 증권에 무슨 종신보험 중에 입원 특약이 이렇게 하나가 같이 특약 형태로 되어 있을 텐데요. 90년대에서 2010년 사이에는 이 입원비가 굉장히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유행이 불어서 나 입원하니까 돈이 나오네. 하루에 10,000원, 20,000원씩. 그것 때문에 게다가 3일을 초과해야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3일 이상, 일주일, 열흘 이렇게 과잉으로 입원을 하셔서 입원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이 이후에 입원비에 대해서 보험료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입원비가 어떤 보험에 하나의 특약으로 들어가 있다면 이 입원비가 실제로는 내가 입원해서 받는 것보다는 비용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거를 좀 살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 계약이 있고 무슨 특약 막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다른 거 좋은 거는 다 가져가시고요. 입원비 하나만 리모델링 한다 이렇게 하면 입원비만 해지를 하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 9개는 다 유지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이 입원비를 80세까지 가져가면 입원비에 들어간 돈을 못 받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중간에 입원비만 해약을 하시면 여기에 들어간 돈 나는 입원 많이 안 했잖아요. 혹은 입원을 했었더라도 여기에 해지환급금을 지금 플러스 해서 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 담보들 중에 오래된 입원비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 입원비만 지금 입원비만 뺐을 때 나오는 돈이 얼마인지 해약환급금이 얼마인지 확인만 해보신다면 당연히 이 입원비는 옛날 거를 해지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입원비를 빨리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4일째부터 입원비가 나온다 이런 것 때문에 오래 입원하면 좋은데 요즘은 갑상선 암을 수술하셔도 일주일까지 입원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입원한 당일부터 바로바로 입원비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첫날부터 바로 입원비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요즘 40대 중후반만 넘으시면 혈압약이나 당뇨, 고지혈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나 많으신데요. 이런 거 하나로 보험료 할증이라든지 아니면 뭐는 안 된다거나 이렇게 까다롭게 인수를 받아야 하는데요.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손보험 다음으로는 입원비가 가장 널리 유용할 것 같아서 이렇게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면 입원비만 할 수 있냐? 그거는 아니고요. 어차피 입원비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완벽하면 좋은데요. 우리가 또 이 보험을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보험료를 많이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입원비를 이왕 옛날에 있었던 입원비를 덜어내서 거기에서 해지환급금 일단 받으시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실 때 이렇게 입원비 이외에 각종 수술비라든지 3대 진단비 이런 것까지 같이 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첫날부터 바로 유병자도 가능하시고요. 내가 원하는 다른 담보들도 같이 한 바구니에 제대로 담을 수 있다. 이런 특징 3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는 어디 무슨 주계약 뭐 다른 보험에다가 입원 특약을 넣는 게 아니고요. 딱 입원비만을 위해서 나온 보험인데요. 그냥 쉽게 동네 병원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근처에 있는 안무 병원이나 입원을 하시게 된다면 하루에 3만 원씩. 그러니까 첫날부터 3만 원이니까 예를 들어 10일을 입원하시게 된다면 30만 원을 이렇게 보험금을 받으시게 되겠죠. 두 번째는 동네 병원에서 입원한 거에다가 예를 들면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된다거나 이러면은 모두 다 대학병원, 큰 병원 가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용어가 바로 상급병원인데요. 상급병원에 가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동네 병원에서 3만 원에다가 추가 17만 원을 더 받으시니까 하루를 입원했는데 20만 원을 받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열흘 입원했을 때 30만 원 받는 동네 병원이 있고요. 열흘을 입원하시게 되면 입원비로만 200만 원을 받게 되니까 실손보험에서 대부분 처리를 하시고 입원비 200만 원 정도면 뭐 이렇게 몸을 위해서 이렇게 어떤 수술이라든지 입원하는데 전혀 부담 없이 입원하실 수 있는 이런 상황일 것 같고요. 혹여라도 그냥 입원실 말고 우리가 중환자실에 가게 될 경우가 있어요. 중환자실은 질병보다는 상해가 훨씬 더 확률은 많은데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갑자기 저녁에 뭐 넘어졌다거나 아니면은 뭐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산에 아니면 주말에 이렇게 어디 가셨다가 다치거나 이러면 응급실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는 일반 병동에 비해서 20만 원을 추가로 해드리기 때문에 40만 원. 그리고 여러분들 상급병원 가보셔서 아실 텐데요. 첫날부터 바로 다인실, 4인실 이런 데가 안 나와요. 처음에 가면 아직 병실이 없으니까 1인실이나 2인실을 가셔야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1인실이나 2인실은 20만 원 가지고도 모질라요. 실손보험에서도 물론 안 되시는 거 잘 아실 텐데 하루에 입원하는데 입원비만 4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되면 그나마 20만 원이라도 있으면 실비에서도 받고 이렇게 하지만 이 입원비가 없을 경우에 내가 1인실이나 2인실을 하루 이틀 3일만 가면 100만 원, 200만 원 이걸 금방 입원비만 내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입원비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동네 병원에 3만 원, 상급병원의 일반 병동은 20만 원, 중환자실에 가시게 되면 40만 원, 딱 요렇게 입원비만 구성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오늘 만들어 봤고요. 계속 상급병원 말씀드렸는데 상급병원이 어떤 병원인지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다 나오는데요. 대략 정리를 해드리면 전국에 42개 병원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강북 삼성병원, 세브란스 병원 이런 것처럼 대학병원과 그 지역 권별로 큰 대형 병원들을 상급병원으로 나라에서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병원에 입원을 하시면 일반 병실에는 20만 원, 그리고 중환자실에는 40만 원 이렇게 드리는 딱 입원비만 모아놓은 그리고 동네 병원은 3만 원에다가 이렇게 입원비만 모아놨기 때문에 정말 다른 어떤 주계약보다는 입원비에 충실한 이런 플랜을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결정적으로 어떻게 플랜을 짜야 하나 제가 두 가지 플랜을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입원비에 충실해서 동네 병원에 3만 원, 그 다음에 상급병원에 입원하시면 두 개 합해서 20만 원, 상급병원 중환자실에 가시게 되면 이 앞에 거하고 다 합해서 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요것이 가장 키포인트고요. 이런 것들은 추가로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보험료를 또 너무 비싸면은 하기 어렵잖아요. 얘는 일단은 15년 납, 15년 갱신으로 되어 있는 건데 예측 가능한 범위에 충분히 써먹으시고 다음번에 안 가져가실지 다시 한번 더 가져가실지는 고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보험료는 만 원대, 2만 원대, 3만 원대 정도면은 충분히 40대에서부터 80대까지 이렇게 입원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실 수가 있죠. 여러 가지 보험들이 있는데 단일한 보험료를 납입을 했을 때 10년이고 80세까지고 예상을 한번 해봤을 때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내가 큰 병 걸리지 않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고민을 하다 보니 입원비가 제 눈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70대, 80대 어르신들은 사실은
그 어떤 큰 보험 가입하기도 힘든데 실질적으로 우리 자녀들한테 너무 민폐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쉽게 입원을 하겠다는 얘기도 잘 안 나오는데요. 이 입원비는 어떤 병명을 묻지 않고 그냥 병원에 입원만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처럼 50대 이상에서도 보험료가 이 정도 보험료인데 하루에 중환자실 40만 원, 일반 병동 20만 원, 동네 병원 3만 원 이렇게 입원비가 첫날부터 바로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 편안하게 가족들 눈치 안 봐도 입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다른 플랜 하나만 더 말씀드릴 건데요. 이렇게 입원비에 충실할 수도 있고요.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입원비를 조금 이렇게 세분화해서 더 나눠놨고 그 다음에 사망보험금이라든지 납입면제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입원비에 가장 중점을 둔 설계를 하실 수도 있고 입원비에다가 나는 다른 것들을 좀 더 보완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방법을 좀 달리할 수 있는데요. 큰 차이점만 하나 말씀드리자면 수술을 동반한 입원, 수술을 동반한 입원을 180일, 10일, 60일 이렇게 두면 저렴한 보험료로 저것들을 이 세 가지를 복층 설계한 거를 더하기 이렇게 해서 합산해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요령인데 다른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복층으로 설계를 하시면 얘네들을 다 합산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원비에 대해서 저렇게 복층 설계를 하는 요령도 있다는 거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얘는 보험료가 40대에서 80대까지 남녀별로 만원대에서 6만 원, 8만 원대로 이렇게 어쨌든 10만 원이 안 되고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만 원, 2만 원대로 연령이 조금 올라가시는 어르신들도 3만 원, 5만 원, 6만 원대로 하루 첫날부터 바로바로 입원하면 받을 수 있는 A플랜, B플랜, 입원비에 더 많이 집중을 할 것이냐, 입원비를 복층으로 만들어서 다른 담보를 더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가지고 계신 입원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입원 특약만 살짝 덜어내고 첫날부터 바로바로 나오는 입원비를 보완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큰 혜택을 반복적으로 보장받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오늘 준비한 입원비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